네, 계엄 당시에 영등포서에서 출동한 경찰들 권총과 수갑 들고 나왔죠? 저희 그 지역 경찰 권총과 수갑 들고 나왔죠? 네. 네. 권총 보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이호영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차관님, 청당대행님 보십시오. 그 권총 34정, 전자충격기 32정, 가스 분사기 2정, 수갑 71개, 3단봉 70개, 방패 48개. 계엄 쿠데타 군을 지원하겠다고 경찰이 권총과 수갑을 이만큼이나 들고 국회로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막 국회 위를 날아다니고 있고 계엄군이 국회에 내려 있는데 그런 아수라장에 경찰이 권총과 가스 분사기 이런 것들을 들고 출동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는 일입니까?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지역 경찰은 평소에도 권총도 찾고 있고요. 수갑도 거의 차고 원래 첨단보도 직원들이 이렇게 판다는 거잖아요. 지역 경찰들이, 지파 경찰들이. 예, 지파 경찰들은 원래 차고 있는 겁니다. 파출소에서 정위치 근무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국회에 무장한 채로 달려오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장한 채로 달려왔다기보다는 국회 주변에 그 당시 신고 출동하고 그때 집회 시 주변을 돌면서 순찰 겸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 겸이요. 제가 그거 다 반박할 건데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범죄 예방과 출동할 때 늘 이렇게 간다. 같은 입장이십니까? 의원님 그때 아니요. 같은 입장이시냐고요. 원래 이렇게 다닌다. 무장해서 지역 다닌다. 경찰 기본 휴대장구이고요. 처음에 11시에 아니요. 그 시간 일정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비상소집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상적으로 권총이랑 가스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하는 거 증인 알고 계셨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장비 다 내려놓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급하니까 무전기만 들고 와라 이런 지시 하셨습니까? 그 지시는 무기 소지한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질문만 하면 몰랐다, 원래 그랬다, 그런 의미인 줄 몰랐다. 저는 하나같이 변명이 다 똑같은 건 그것 말고는 변명할 게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뜻은 그만하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상문 증인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영등포 경찰서는 계엄 선포된 지 1시간 만에 가포 비상을 발령해서 관선의 경력을 99.5% 동원합니다. 비상 소집에 응소한 사람이 916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304명을 국회로 출동시킵니다. 영등포서 가포 비상 관련돼서 본인이든 참모들을 통해서든 영등포 서장에게 가포 비상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지시한 적 없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상문 증인 나와주십시오. 본인의 판단인 건가요? 네, 참모들과 의논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본인의 판단으로 916명을 국회로 전부 다 불렀고 그 중에 304명을 국회로 출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전 직원을 비상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출동하면 어떤 임무를 맡습니까? 당연히 교통 통제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형사과가 출동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그날 저희 영등포 경찰이 했던 일은 하나같이 다 질서 유지 업무였고요. 기능별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영등포서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예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동한 게 형사과예요. 그냥 질서 유지 인력이 필요했다면 형사과 말고 다른 과에서 사람들 데려왔어도 되는 겁니다. 형사과가 대거 출동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임무 맡았겠습니까? 당연히 범인 검거하고 체포하는 평상시의 역할들을 형사과에게 맡겼겠죠. 보세요. 그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거 보시면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카톡방입니다. 국회 충전소에 경찰 50명 대기 중이다. 팀별로 편성해서 활동 바란다. 그리고 영등포 형사과 형사 60명이 이미 수소청전소에 이 시간 0시 17분에 이미 집결해 있었습니다. 수소청전소는 방첩사가 경찰 체포조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실제로 영등포 형사과가 60명이 대기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 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당시에 수소청전소에 담벼락 일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사과장이 형사 인력을 다 운영을 그때 하다가 당시에 기동대도 어마어마하게 국회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기동대가 계속 그리고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모발 대비였으면 여러 곳이 아니라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게 맞죠. 그리고 방첩사에서도 경찰 50명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6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저 통화를 방첩사와 저희 형사들에 의해서 인원을 확인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10명을 요청을 받았는데 50명을 준비했다는 건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60명이 가 있었다고요. 수소청산소에. 수소청전 형사과 해가지고. 네, 수소청전소에 일단 형사들이 방첩사 작전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일에 방첩사 군인들이 국회에 시민들이 막아서 진입을 못했으니까 망정이지. 수소충전소에서 형사들 만났으면 바로 체포작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지시였는지 사전 모의된 거였는지 밝혀야 하고요. 김봉식 증인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60명 수소충산소 인근으로 배치시킨 거 서울청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상문 증인의 자체 판단입니까? 뒤에 김봉식 증인. 서울청 차원에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이호영 직무대행님 잠시만요. 제가 이틀 전에 행안위에서 수사 결과는 결과대로 기다리더라도 경찰 조직 내에 내란에 동조하고 기여한 사람들 직위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박상민 서장은 물론이고 경기남부청장, 과천경찰서장처럼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간서장들, 청장들 빠르게 직위 해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지호, 김봉식 청장 말고는 책임 묻지 말자. 이것이 경찰의 태도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그런 건 아니고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